안녕하세요. 알뜰 사영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부업과 관련된 영상이에요. 오늘 말씀해드릴 주제는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고요. 이거는 직장인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하실 만한 N잡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직장인분들은 평일에 6시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만 시간이 비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말, 토요일 하루, 일요일 하루 이렇게만 또 가능한 당일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2박 3일, 1박 2일 같이 6박 7일까지도 받고요. 연박 촬영을 하는 공고도 나오긴 하는데 전 한 번도 연박 촬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바로는 연박 촬영을 하면은 숙식도 제공이 되고요. 이동비 같은 것도 제공이 되고 페이도 굉장히 세다고 알고 있어요. 여튼 중요한 거는 하루씩 촬영이 가능하고 주말에 하루만도 촬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평일에 쉬게 된다면 그 평일 하루만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N잡 거리이다. 이 정도고요.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보통 보조 출연자를 모집하는 회사 같은 개념이 있는데,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밴드에다가 채널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 채널에다가 수시로 모집 공고를 올립니다. 그 모집 공고를 보시고 뭐 나이, 지역, 조건 이런 거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거를 선택해서 지원하시면 되는데, 한 번도 보조 출연을 해보지 않은 뉴페이스인 사람을 더 우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을 우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연속 촬영이라고 해서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뭐 21일 하루, 25일 하루, 28일 하루인데 씬이 이어진다 그러면은 이 3, 2일 전체를 나올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하루 나가고 다음번에 안 나가면은 보조 출연 커뮤니티에서 영구적으로 밴당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잘 보시고 가셔야 되고, 공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대, 무슨 역할, 무슨 옷 준비할 것, 어떤 느낌, 무슨 머리 안 됨.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긴 머리 안 됨, 여자만 정장 준비할 것. 그래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거 선택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보조 출연자를 연결해주는 회사 같은 커뮤니티에 가입을 할 때 가입비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밴드에 한 5개 정도의 채널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한 번도 가입비를 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고요. 가입비를 내지 않고도 지금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를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입비를 만약 요구한다고 하면은 굳이 가입비를 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일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가입비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번외인데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TV 채널에서 무슨 약을 먹고 좋아졌다, 무슨 식품을 먹고 몸이 좋아졌다, 뭐 암을 낫게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보조 출연자를 구하는 공고에 올라와요.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사람이 집에서 막 그 음식들을 먹고 막 몸이 좋아졌다 이런 거 촬영해서 TV에 나오잖아요. 그 집도 그 사람 집이 아닙니다. 그 공고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집 같은 촬영 컨셉의 장소도 제공한다. 그러니까 본인 집이 안 나와도 된다는 거죠. 이런 안내 문구 같은 것도 본 적이 있고, 물론 정말 본인 집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몇 달 동안 그 약을 먹고 찍는 것도 아니고 한 3일, 4일, 5일, 일주일 정도 촬영을 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받고, 그런 공고는, 그러니까 약을 먹고 몸이 좋아졌다 하는 공고는 올라오고 나서 30분 안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이 지원을 하면은 바로 없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고, 이런 거 뭐 얘기했다고 어떻게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 TV에서 나오는 음식들 평생 못 믿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거는 랜덤에 가까운데 공고에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내 촬영이다, 실외 촬영이다, 관중 설정이다, 이 정도만 딱 나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외보다는 실내 촬영이 좀 더 좋은 것 같은 게, 여름에 실외에서 하면은 진짜 쪄 죽을 것 같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실외에서 한여름에 아침부터 시원해지기 직전까지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실외에서 하루 종일 했었는데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몸도 엄청 타고 진짜 쪄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봄 컨셉이라고 긴 팔, 긴 바지에 겉옷을 입게 했어요. 그러니까 땀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계절이든 힘든 점은 있겠지만 어느 계절이던 실내 촬영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대전에는 신세계백화점 뒤에 스튜디오 큐브라는 촬영장이 있거든요. 세트장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촬영을 해봤어요. 거기는 완전 CG 같은 것들이 작업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만들어 놨고, 그런 실내 촬영장이 밥도 주고 대기실 같은 것도 좋고, 실외 촬영을 하면은 대기실이랄 게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디 화장실 옆이나 계단 구석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밥 먹고 쉬고 앉아있고, 그게 대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트장이 있는 실내 촬영장은 대기실도 따로 있고 환경도 진짜 쾌적하고 밥도 주고, 보통 밥 안 주거든요. 밥도 맛있어요. 그래서 세트장에서 하는 촬영이 정말 꿀이다. 만약 공고가 뜬다 그러면은 세트장에서 하는 거는 지원을 하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랜덤이에요. 이 촬영이 힘들지 안 힘들지는 가기 전까지 몰라요. 그 세트장에서 하는 촬영인데 힐 신고 뛰어야 되는 것도 봤어요. 그런 거 걸리면은 진짜 그냥 하루 종일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힐을 신고, 아니면은 뭐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긴 팔 입고 한여름에, 이런 거 걸릴지 누가 알고 지원하겠어요? 이런 거인 줄 알면은 그냥 지원 안 하죠. 가봐야 알 수 있어요. 이게 꿀인지 아닌지. 정말 꿀이었던 거는 세트장 안에서 정말 시원하게 하루 종일 앉아만 있었어요. 그리고 대사도 없었고, 대사는 원래 없지만 대사를 하는 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척, 오디오에 들어가진 않지만 입만 꿈뻑꿈뻑거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고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뭐 시간만 보내다가 끝난 촬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운이 좀 심하게 작용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거, 그 보조 출연자들이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그거 그 사람들이 직접 준비해 온 옷이에요. 공고에 무슨 컨셉의 옷을 준비해 오라라고 미리 공지를 해요. 근데 보통 그래도 한 3세트 정도는 준비를 하라고 공지에 나오지만, 사실 위아래로 상의 한 벌, 하의 한 벌 이렇게 한 세트만 가지고 가셔도 충분하기는 하고요. 만약에 내가 관중 역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무슨 선생님 역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선생님에 잘 어울린다고. 그럼 선생님 복장이 필요하겠죠? 그럼 거기서 의상을 줘요. 내가 가지고 온 게 마음에 안 들면 의상팀에서 의상을 갈아입으라고 줘요. 근데 이게 좀 위생적일지는 모르겠어요. 막 신발에서 냄새도 나고, 저는 신발은 남의 거 신기 진짜 싫어가지고 열심히 챙겨가는 편이에요. 신발은 특히. 여튼 그리고 옷을 그렇게 신경 써서 준비해 갈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준비는 해 가야 된다. 근데 거기서 무슨 정장도 준비했다, 평상복도 준비했다, 등산복도 준비했다, 캐주얼복도 준비했다, 교복도 준비했다, 준비해라, 이렇게 5개를 준비해 오라고 했어요. 그럼 5개를 다 가져갈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거기서는 그냥 뭐 보조 출연자가 옷을 많이 가져오면 좋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무슨 흰 티에 반바지에 쓰레빠를 신고 온다? 그러면은 쫓겨나서 집에 가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촬영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데, 옷을 너무 준비해오지 않은 것을 안 관계자가 화가 나면은 그대로 집에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조 출연도 사실
옷이 많은 사람이 하면 좋아요. 그 작품마다 요구하는 옷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베이지 느낌 봄, 가을 파스텔 톤 컬러의 정장 스타일을 준비해 가야 됐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이거 파스텔 톤의 정장 셋업 있는 사람이 더 없지 않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옷의 종류가 많은 사람이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페이를 말씀드리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은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하고요. 6시 이후부터 하면은 야간 수당을 붙여서 줘요. 그리고 식비를 주거나 식비가 제공되지 않으면은 식사를 줍니다. 근데 보통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전 스튜디오 큐브 세트장에서는 식비도 주고 밥도 줘요. 그래서 진짜 개꿀이에요, 세트장이.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내가 만약 대전에서 출발을 하는데 촬영지가 세종이에요. 근데 대전에서 사람을 구했어요. 그러면은 버스에 이 사람들을 한 대 싣고 세종으로 데려가요. 이 시간에 대한 지역 이동비도 나옵니다. 이것도 시급에 포함을 해줘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7만 원에서 많으면 10만 원, 더 많으면 그 이후까지도 뭐 새벽 2시, 3시까지 촬영을 하면은 그 이상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꿀인 경우는 오전 10시에 촬영 시작해서 오후 1시에 끝났어요. 촬영 3시간 한 거죠. 근데 기본 1급으로 7만 얼마 정도를 받아요. 이게 기본 1급이에요. 나는 3시간 일했는데 시급을 7만 얼마 받으면은 1시간에 2만 원을 넘게 번 셈이잖아요. 이렇게 가끔 진짜 꿀인 게 걸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거를 보기만 봤지 제가 그 공고에 지원을 해보진 못했어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주말이라고 돈을 더 주지는 않아요. 주말에 일을 했을 때 들어오는 돈과 평일에 일을 했을 때 들어오는 돈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일을 했을 때, 비슷한 시간 정도 일을 했을 때, 그리고 이 시급에서 그 보조 출연자를 구해서 그 촬영장에 넘겨주는 그 업체 있잖아요. 그 엔터테이너먼트에서 수수료를 떼갑니다. 에이전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떼가는데 그것 또한 에이전시마다 달라요. 한 10% 떼가는 데도 있고 그보다 뭐 적게 떼가는 데도 있고 이거는 정말 모집하는 곳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도 7만 원에서 10만 원 혹은 그 이상 정도가 나오고요. 1급은 그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촬영장 특성상 몇 시에 끝났다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뭐 그 주연 배우들도 모른대요. 내가 아침 7시부터 촬영을 했지만 내가 저녁 6시에 집에 갈지 3시에 집에 갈지 새벽 2시에 집에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받을 1급을 그 날이 끝나기 전까지도 알 수가 없다. 이런 것도 좀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날 하루 스케줄 전체를 비워놔야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하루 전체 스케줄을 비워놔야 돼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을 때만 보조 출연에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짧은 요약. 좋은 보조 출연 공고를 찾는 방법은 세트장 촬영이 보통 좋다. 그리고 영화보다는 드라마 촬영이 좋다. 페이는 촬영 끝나기 전까지 알 수가 없다. 내가 몇 시에 퇴근을 할 수 있을지를 모르니까.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 많으면 그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페이 지급도 한 2주 정도 후에 줘요. 내가 만약에 1월 1일 날 촬영을 했다면은 1월 15일 정도나 1월 10일 정도 이 정도의 돈이 들어오고 그날 바로 이렇게 현장에서 돈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주고 이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